이 집에서 제일 조용한 건 나야.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70세의 김복순 할머니가 서울행 KTX에 몸을 맡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 민수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었죠. 사실 이번 서울행은 할머니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혼자 살던 부산 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후 아들이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었죠. 역사 안에서 마주한 서울의 첫인상은 너무나 빠르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속에서 작은 섬처럼 느껴졌었죠. 아파트 15층 문이 열리는 순간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며느리 수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서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고마워라, 수정아, 하며 습관적으로 사투리가 나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집의 정겨운 어수선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얀 소파,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호텔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나선 할머니에게 며느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조용히 좀 지내세요. 제가 다 하할게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날 저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과연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샵샵 2장.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이 집의 규칙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식탁에서의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는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김치찌개 맛을 보더니 이야, 이 김치 진짜 시원하다 하고 감탄했어요. 부산 사투리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왔으면 말투 좀 고치셔야죠. 아이들도 있는데 라며 은근히 지적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70년 동안 써온 말투를 고치라니요. 그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또 다른 것들도 지적했어요. 어머니, 젓가락질 좀 조심스럽게 하세요. 소리가 나요. 반찬 덜어 드실 때 국자로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식탁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혹시 또 지적받을까봐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오려는 사투리를 억지로 표준어로 바꾸려다 보니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였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만든 나물 반찬을 먹으면서 이거 부산에서는 이렇게 안 해 먹는데 하고 중얼거렸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나 봐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급하게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후였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식탁에서는 묵묵히 밥만 먹고 가족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어요. 샵샵 3장. 서울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매일 쏟아지는 며느리의 잔소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신경 써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어머니, 변기 뚜껑 좀 닫고 나오세요. 세수를 하고 나면 세면대 물기 좀 닦아주세요. 양치질을 할 때도 칫솔 너무 세게 하시면 시끄러워요. 라는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컵은 여기서 쓰시고 물은 정수기에서 받으세요. 설탕 드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당뇨 있으시잖아요. 물 한 잔 마시는데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특히 음식 관련해서는 더욱 세세했습니다. 어머니, 국 간이 너무 세요. 나트륨 조심하셔야죠. 밥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혈당 관리하셔야죠. 할머니가 평생 해먹던 음식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되었어요. 집안일을 도우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청소기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너무 느려요.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해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가 안경을 소파에 두면 어머니, 안경은 안경 케이스에 넣어서 책상 위에 두세요. 약을 먹고 식탁에 놔두면 약은 약통에 다시 넣어서 냉장고 위에 두세요.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달려와서는 어머니,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접시 비싼 거예요. 하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샵샵 4장. 그날은 할머니에게 특별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평소보다 혈당이 높게 나와서 병원에 갔다 온 날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라고 당부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약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식탁 위에 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나서 거기에 놔뒀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당황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수정아, 혹시 내 약통 본 적 있나?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약통요? 어제 쓰레기 버리면서 버렸나 봐요. 빈통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빈통이 아니었는데 약이 반 넘게 남아 있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다시 처방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속상해 하실 것까지야.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뇨약은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약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물건이 함부로 버려졌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물어보고 버렸으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살짝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약통을 식탁 위에 계속 두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리에 두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할머니 잘못이라는 식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았거든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속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샵샵 5장. 며칠 후, 오후, 할머니에게는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산에서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영자가 안부를 물어온 거였습니다. 복순아, 서울 생활 어떠나? 아들 며느리가 잘해주나? 오랜만에 듣는 고향 친구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하려고 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친구는 금방 눈치챘죠. 목소리가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나?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친구였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또 괜찮다고 하려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영자야, 나 정말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친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서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해. 사투리 쓰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머니는 한 달 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친구에게 쏟아냈어요. 부산에서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복순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위로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꾸 간섭을 해. 내가 뭘 해도 잘못된 것 같아. 친구와 통화하면서 할머니는 문득 부산이 그리워졌어요. 영자야, 거기는 어때? 우리 동네 사람들 잘 있지? 친구는 동네 소식을 들려줬어요.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거기 사람들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복순아, 너무 힘들면 다시 내려와. 여기가 내 집이야. 친구의 말에 할머니는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걱정에 그럴 수도 없었죠.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래도 조금 더 견뎌봐야지.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샵샵 6장. 며칠 더 지난 어느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었죠.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민수가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놓고 갔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남긴 메모인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그 메모를 읽어봤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버텨줘. 내가 다 알고 있어. 짧은 글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글씨체를 보니 급하게 쓴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머니가 혼자 소갈이하는 걸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그 메모 때문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며느리의 잔소리가 있어도 아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견딜만 했거든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 보곤 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들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살짝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수야, 메모 고마웠다. 아들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수정이도 처음이라서 어색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들의 위로가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동안 혼자만 느끼는 감정인 줄 알았는데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 한 줄의 메모가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춰준 거였어요. 샵샵 7장.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 수정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며 울면서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지만 평소 사이가 어색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옆에 앉으면서 이야기해봐라고 하니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부산에서 이웃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던 기억이 났어요. 수정아, 컴퓨터 작업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할머니의 제안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런 건 복잡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밥부터 먹어.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할 수 있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빠르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차린 상에 자, 이거 먹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감동한 듯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며느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야식도 준비해줬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작업을 마쳤어요. 정말 지쳐 보였는데 할머니가 수고했다. 이제 자거라라고 하니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했죠? 갑작스러운 사과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한 거지. 할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자. 가족인데 뭘 그렇게 어려워해. 며느리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샵샵 8장.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처럼 매사에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가 습관적으로 이 김치 참 시원하다에 하고 사투리로 말했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시원하다는 게 맛있다는 뜻이죠? 라고 물어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투리를 고치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니까 식탁이 훨씬 밝아졌어요. 며느리는 이제 할머니에게 요리 조언도 구했어요. 어머니, 미역국 끓일 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될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뭘 해 먹을까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가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 라고 제안하고 함께 재료를 고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함께 요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방에 놀러 와서 부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부산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바다가 정말 가까워요? 이런 질문들에 할머니는 신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부산 사투리는 이제 가족들에게 큰 재미거리가 되었어요. 할머니, 고생스럽다가 뭐예요? 할머니는 왜 뭐라카노라고 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할머니는 웃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만의 특별한 언어가 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집안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이 집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존중해줬어요. 어머니,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하고 할머니 취향에 맞는 반찬도 준비해줬어요. 할머니가 부산식으로 만든 미역국을 가족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면 할머니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수정이랑도 잘 지내시는 것 같고. 할머니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화목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이제 할머니를 완전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부산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산에서 바다를 보며 자란 이야기,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할머니, 어린 시절의 추억들까지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모험담이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들려주는 부산 방언 이야기는 온 가족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대면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부산 사투리로 업어달라고 하면 할머니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업어주곤 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말투 정말 정겨워요. 아이들도 할머니 덕분에 우리나라 방언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부산에서 가져온 레시피로 동태찌개를 끓여줬는데 가족들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어머니, 이 맛은 정말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탄하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요리 솜씨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주말마다 할머니가 부산식 요리를 하나씩 해주는 게 가족의 즐거운 일상이 되었어요. 또 다른 변화는 할머니가 이제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의를 했어요. 할머니는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그 조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이제는 함께 산책도 나가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다며요? 사투리 너무 정겨워요. 이웃 할머니들이 할머니의 부산 사투리를 좋아해줘서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끓여준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는 해맑게 웃었어요. 서울 생활 나쁘지 않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진짜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제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